오늘은 5등급제 내신에서 스카이를 가기 위한 공부법에 대해 이야기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중학생인 자녀분들은 고등학교 입학하면 내신 5등급제가 되는 건 이미 많이 들으셔서 알고 계시죠? 아직 결과값이 안 나와서 주변에서 많이 혼란스러워하고 있고 그저 이럴 것이다 라고 예상만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1등급이 10%까지이기 때문에 지금의 2등급이 모두 1등급이고 그러면 내신은 무조건 1등급이 되어야만 서울에 있는 대학에 갈 수 있을 정도라고 생각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또 학교 내신만으로는 상위권 대학에 갈 수가 없습니다. 이제는 모든 학생들이 수능을 봐야 하고 또 잘 봐야만 원하는 스카이 대학에 진학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20년 경력의 중학교 과학교사입니다. 그런데 우리 아이가 공부를 열심히 하긴 하는데 성적이 도대체 안 오르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부모님들이 보시기에 너무 안타까운 학생인 거죠. 공부를 안 하는 게 아닌데 시험을 보면 점수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풀이를 보면 아는 건데 실수로 틀렸다고들 합니다. 평소에 열심히 하고 있는데 생각보다 점수가 공부하는 것만큼 안 나온다는 생각이 드시면 이때는 공부하는 방법을 좀 바꿔줘야 할 때입니다. 공부를 어느 정도 하는 애들이에요. 그러니까 한 2, 3등급 정도 나오는데 1등급이 안 나오는 학생들입니다. 그 정도 점수가 나온다는 거는 그래도 공부를 꽤 하는 학생들이에요. 나름대로 열심히 한다고 하는 학생들이 3등급 이상 나오거든요. 절대 공부 못하는 아이들이 아닙니다. 열심히 하고 있는데 성적이 안 나와서 걱정인 아이들인 거예요. 그리고 그 중에서는 꽤 성실한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적이 안 나와서 고민인 거예요. 이 학생들도 이제 킬러, 준킬러 이런 것도 안 할 수는 없고 연습시켜야 되잖아요. 킬러 문제를 예를 들어 만약 10문제를 풀라고 합니다. 그러면 10문제 중에서 한 두세 문제는 풀고 나머지는 모른다고 별표를 치고 다음 문제로 넘어갑니다. 그 문제들은 자기 능력으로는 못 푼다는 얘기잖아요. 그렇다고 답을 바로 알려주거나 풀이 과정을 보게 하시면 안 됩니다. 우선은 무조건 다시 풀 수 있는 데까지 풀고 최소 한 문제당 10분에서 15분씩은 고민해서 다시 풀라고 시키셔야 합니다. 그러면 학생들이 생각해서 풀어보고 또 그중 몇 문제는 풀어옵니다. 시간을 들여서 생각해보면 또 그중에 몇 개는 맞출 수 있게 돼요. 못 풀었다고 하는 7, 8개 중에서 두세 개는 맞추는 겁니다. 그런데 한번 시간 들여서 풀어봤다고 이번에 바로 정답을 알려주느냐? 그것도 아닙니다. 정답과 풀이 과정을 이번에도 알려주시면 안 돼요. 마지막으로 한 번 더 5분씩만 더 고민해서 풀어오라고 해야 합니다. 그렇게 2번 정도는 시간을 들여서 생각을 하고 문제를 풀어보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또 그렇게 시키면 틀린 문제 중에서 몇 개는 풀 수가 있게 됩니다. 머릿속에서 배운 내용을 몽땅 끄집어내서 적용을 해보는 겁니다. 그러면 맞출 수 있는 문제가 있었던 거죠. 이제 이렇게까지 하고도 모르는 건 정말 모르는 문제인 거예요. 그것들에 대해서는 해답지를 보고 공부를 하게 하는 겁니다. 여기서 핵심은 그 전에 스스로 생각해서 맞출 수 있었던 문제들에 대해서 그렇게 안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의 학생들이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합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방법은 뭐냐면 일단은 문제를 풀다가 막혔다. 일단 그러면 그 한 문제에 대해서 최소 10분 이상은 고민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학생들이 10분 이상 보려고 하지 않아요. 한 2, 3분 정도 생각을 하고 방법이 안 떠올리면 그냥 모른다고 별표 치고 넘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학생들의 문제만은 아니에요. 오늘 공부하고 숙제를 풀어가야 할 문제가 50개도 넘는데 이렇게 한 문제를 가지고 30분 이상 붙잡고 있으면 숙제를 다 못해 가잖아요. 그래서 잠시 생각해보고 모르겠다라는 문제는 빠르게 넘어가게 됩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비극이 시작되는 거예요. 사실 50문제 중에서는 빠르게 풀 수 있는 문제만 풀고 넘어갔다는 겁니다. 그거는 이미 내가 알고 있는 것만 풀고 넘어가면서 공부를 했다는 거예요. 즉 알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잊어버리지 않는 식으로 반복해서 푸는 방법으로 공부를 하고 있었고 몰랐던 문제는 계속해서 모른 채로 넘어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공부를 계속하면 성실하게 공부를 하고 있는데도 계속 2, 3등급에서 못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럴 때는 과감하게 공부의 양을 좀 줄이고 모르는 문제를 고민하는 시간을 갖는 게 실력을 더 늘릴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2, 3등급에서 성실히 공부하고 있는데 더 이상 성적이 오르지 않는다. 그럴 때는 방법을 바꿔서 어려운 문제를 오랜 시간 생각해서 풀어보면서 내 것으로 만들어야 점수가 오르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헷갈리지 않으셔야 되는 게 있어요. 문제를 더 풀어야 실력이 나오는 단계가 있습니다. 절대적인 양이 부족해서 점수가 안 나오는 3등급 이하의 학생들입니다. 이 친구들은 일단 기본 개념과 유형 문제를 열심히 공부하고 익혀서 양을 최대한 많이 풀어서 기본적인 문제는 다 맞출 수 있게 공부해야 합니다. 이 친구들은 기본을 써야 되는 단계인 거예요.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3등급 이하의 친구들이 딱 봤을 때 안 풀려. 근데 막 한 10분, 20분 머리를 싸매고 풀어야 된다. 그런 건 아니에요. 근데 그걸 오해하면 안 되고 기본 유형 수준이 아닌 어느 정도 생각을 해야 되는 응용 유형이나 심화 유형 수준을 공부하는 수준의 학생들은 문제를 단순히 양보다는 훨씬 더 스스로 공부하는 시간을 늘려야지 점수가 올라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 단계의 학생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학생들이 착각하고 있는 게 뭐냐면 한 문제 가지고 30분을 고민했는데 결과적으로는 못 풀었어요. 그러면 문제를 결국엔 못 풀었으니까 이거는 그냥 시간을 날린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엄청난 착각이에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틀리고 못 푼 문제를 가지고 시간을 버리고 있었다. 아, 공부를 안 했구나. 시간을 날려버렸다. 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엄청난 착각이라는 겁니다. 이미 아는 문제를 30분 동안 반복해서 푸는 것보다 모르는 문제를 어떻게든 풀어내려고 이전에 배웠던 개념을 다 머릿속에서 끄집어내보고 이 방법 저 방법으로 시도해보고 이렇게 하면서 오히려 실력과 점수가 올라가게 되는 겁니다. 이미 내가 알고 있는 문제만 열심히 많이 풀고 있으면 공부하기는 쉽겠죠. 양도 많이 했고요. 그래서 공부를 많이 했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부담이 없으니까 아는 문제만 계속 풀려고 합니다. 그런데 점수를 올리는 방법은 모르는 문제를 알아가야지 틀린 문제를 하나하나 없애갈 때 내 점수가 올라가는 거예요. 모르는 문제를 붙들고 씨름을 한 10분 이상 하는 거 이렇게 해야 실력이 느는 겁니다. 못 풀면 결국에는 시간 날렸다 생각하는 이 부분을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진짜 굉장히 큰 용기가 필요합니다. 뭐랄까요? 무서워요. 솔직히 옆에 다른 친구는 막 문제 엄청나게 많이 풀고 문제집을 몇 권이나 풀고 있는데 나는 하루에 10개도 못 풀었으면서 또 그것도 맞추지도 못했다. 내가 그동안 고민을 많이 했건 아닌 건 시간을 그렇게 보내기가 무서운 거죠. 만약에 그런 경우는 약간 어떤 식으로 절충할 수 있냐면 예를 들어서 하루에 공부를 3시간 한다고 하면 양에 대해서 한 2시간 동안 하고 1시간은 고민하는데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분배를 해가지고 내가 어려워하는 처음 접하는 문제를 고민하고 훈련은 무조건 해야 되는 거예요. 시간을 내서 하루에 몇 문제라도 고민하면서 풀어내는 습관을 최소한 3문제 정도는 할 수 있잖아요. 3문제도 고민 안 할 거면 뭐든 공부했다라고 하면 안 됩니다. 1등급 받으려고 하면 무리죠. 3문제면 1시간이면 3문제 정도 할 수가 있습니다. 최소 그만큼이라도 하는 습관을 들이면서 조금씩 점수를 높여가야 됩니다. 머리로는 이해를 했는데 무서운 거 있잖아요. 그런 게 확실히 그래도 있을 것 같아요. 이거 실천하는데 도움되는 팁 하나를 더 드리면 30분씩 고민하는 거 말고 훨씬 쉽게 실천할 수 있는 게 있거든요. 점수가 2등급은 나오는데 1등급은 정말 안 되는 학생이고 그 이하의 학생은 공부 방법에서 좀 차이가 납니다. 기본 문제를 공부한 친구들, 그런 친구들은 틀린 문제를 한 번만 더 풀어보게 하는 거예요. 무조건 한 번씩은 다시 다 풀게 합니다. 처음부터 답을 알려주고 공부하게 하면 성적을 올리기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10개 틀렸다고 생각을 해보면 계산 실수해서 틀린 것들도 있고 조금만 더 생각해보면 풀어볼 수 있는 건데 생각을 해본 경험이 없어서 틀리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문제들을 한 3분만 생각해보면 풀 수 있는 문제들이 있는데 숙제할 시간은 없고 빨리 해야 되고 그래서 생각 없이 풀다가 좀 시간을 갖고 한 번만 더 생각해보면 어렵지 않게 풀리는 문제들이 있어서 그런 문제부터 정복해 나가야 합니다. 그래서 스스로 맞출 수 있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이들이 공부할 때 첫 번째는 계산 실수를 줄일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조금 더 생각하는 연습이 되는 겁니다. 본인 수준에서 그런 연습을 30분씩 머리 싸가면서 시간 버리지 않으면서도 시작해 볼 수 있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출발하면 점수가 한 단계 한 단계 상승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모의고사 문제를 한번 풀어보게 하세요. 그리고 자신의 점수를 확인한 후에 기본 개념과 유형 문제를 많이 공부해야 하는지 아니면 심화에 신경을 더 써야 하는지 점수대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아이에게 맞는 방법으로 공부를 지도해 나가신다면 앞으로 등급 향상은 저절로 따라오게 될 거예요. 그러면 아이도 자신감이 붙어서 더욱 열심히 공부하게 되는 겁니다. 주변에 휘둘리지 마시고 내 아이의 유형에 맞는 공부해 가시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